소세지 드시러 오세요. 저는 홍성에 온 지 2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그전에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삶이 막 열리는 기분이 막 들더라고요. 아,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구나,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 요즘입니다. 홍성 최초로 수제 소세지를 만드는 청년사장 전진표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홍성의 원도심. 한산해진 거리에 환히 불을 밝힌 곳이 있습니다. 청년사장 진표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인데요. 식당 안은 이미 만석. 뭘 파는 식당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요? 네, 메뉴판 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마늘 소세지랑 청양 소세지 추천드릴게요. 아, 그럼 그거 주세요. 그거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진표 씨는 주류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수제 소시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시지를 직접 만든다는 것 외에도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소세지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만들고, 또 여기 들어가는 부재료들이 홍성하면 유기농 업 특구고, 그다음에 한돈이 굉장히 유명한데 다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서, 그다음에 좋은 재료로서만 만들고 있습니다. 삼 년 전 나다운 삶을 찾아 도시 생활을 접고 홍성에 온 진표 씨. 매장 문을 연 지 이제 6개월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초보 사장치곤 요리 솜씨가 제법 능숙해 보이죠? 제가 매장에 차리기 전에 외식업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소세지 관련된 요리가 필요할 때는 SNS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매장에 있는 음식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진표 씨의 고민은 늘 현재 진행형이랍니다. 아, 이 때깔 좀 보세요. 군침이 절로 도네요. 그다음에 주문하신 플래터 드릴게요. 노란 거는 커리고요. 아래쪽에 있는 붉은 거는 청양고추. 요거는 올리브 소세지, 요거는 호두 소세지입니다. 각기 다른 맛과 향을 자랑하니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이게 더 맛있다, 카레보다. 야, 얘가 더 맛있어. 여행 왔다가 여기 어떻게 우연찮게 찾아냈는데 되게 새로 생긴데 되게 힙하다 그래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재료를 사장님이 확실히 되게 골고루 잘 쓰신 것 같아요. 여기 한돈도 유명하고 소도 유명하잖아요, 홍성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최고예요. 수제 소세지는 처음 먹어보는데 일반 소세지랑 좀 다르게 고기 향이 많이 나고요. 아까 사장님이 청양이랑 마늘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향도 잘 어우러진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분주했던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문을 닫을 시간. 말이 좋아 사장이지 온갖 허드렛 일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오늘보다 나아질 내일을 믿기에 즐겁기만 합니다. 평소엔 한산하던 홍성 읍내가 시끌벅적해지는 날, 5일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봄을 맞아 시장에도 활기가 가득하네요. 자연의 기운 듬뿍 담은 제철 식재료들이 손님들 눈길, 발길을 절로 붙드는데요. 진표 씨도 일찌감치 장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마늘 좋다. 사장님, 이거 마늘 홍성 마늘이에요? 육조 홍성 마늘? 직접 다 까주신 거예요? 내가 손으로 깐 거라서. 소시지 재료인 마늘에 먼저 눈길이 가는 진표 씨. 그런데 마늘 사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홍성에 자리 잡은 이유도 신선한 재료와 좋은 재료를 넣기 위해서 자리 잡은 거여가지고 항상
장날이거나 로컬 푸드 있어서 신경 써서 재료 사는 편이에요. 그래야 소시지도 맛있고 제품도 잘 나와가지고. 마늘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손두부예요? 그러면은 묵 하나랑 두부 하나씩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장에 오면 사고 싶은 게 왜 이리도 많을까요? 장날이 기다려지는 이유 중 하나, 맛있는 먹거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안녕하세요. 저 치즈 매콤한 하나만 주세요. 하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워낙 먹는 걸 즐기기도 하지만 음식 장사를 하다 보니 간식 하나도 허투루 보이질 않는다네요. 아, 왜 맨날 맛있어요, 여기? 저희는 물건도 항상 싱싱한 거 좋은 거 쓰고 재료도 다 좋은 거 쓰니까 제 소세지도 잘 되겠죠? 네, 잘 돼야죠. 대박 나야죠. 사실 이 시장에 되게 숨은 맛집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종종 먹어보고 사람들이 어떤 거에 많이 줄을 서는지 보고 제 소세지가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진짜로 여기 로컬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거에 소비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항상 5일장 열릴 때마다 와서 먹어보는 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재료를 살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들어온 냉장 뒷다리살 있으시죠? 있어요. 맨날 가져가신 대로 드리면 될까요? 아, 네네, 맞아요. 진표 씨는 홍성에서 키운 돼지, 그 중에서도 뒷다리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 부위 중에서도 뒷다리살을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가 담백해서 제가 뭔가 소세지 만들기에 딱 적합한 고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정육업체에서 뒷다리살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좀 뭔가 지역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제가 뭔가 이제 노력을 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키울 수 있는 부위를 찾다 보니까 그게 아마 돼지 뒷다리살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잘 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장보기가 끝나자마자 매장으로 돌아온 진표 씨. 가장 설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늘 소세지를 만들 거고요. 홍성의 홍성 마늘을 사용해서 마늘을 적절하게 조리한 다음에 소세지 고기에 섞어서 이번 주 손님들에게 드릴 아주 맛있는 마늘 소세지를 만들 것입니다. 방금 사온 싱싱한 마늘을 볶아주는데요. 진표 씨만의 특급 레시피. 볶은 마늘과 생마늘을 반반씩 사용한다네요. 마늘만을 쓰게 되면 약간 마늘의 아린 맛 때문에 너무 튈 수가 있는데 마늘을 볶게 되면 되게 은은한 단맛과 풍미가 생기는데 그거를 적절히 비율을 맞춰서 생마늘과 같이 쓰면은 조화로울 것 같다는 생각에서 반반 섞어서 쓰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고기 반죽과 마늘을 섞고 기계에 넣어주는데요.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반죽의 점도부터 재료의 비율, 조리법과 보관법까지 최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밤잠 설치며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답니다. 실패를 진짜 많이 했고요. 제가 실패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육가공 경험이 전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다양한 실패를 맛봤던 것 같고, 소세지에는 사실 아질산나트륨이라고 하는 보존제 착색제가 들어가는데 저는 그걸 쓰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좀 원래 보통들 하지 않는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참 많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 시행착오가 있어서 고기도 진짜 많이 버리고 손님들 반응도 많이 핀잔도 듣고 했는데 지금은 단골도 많이 늘고 맛있게도 드셔주시고 거의 안 남기고 이런 부분이 참 보람차다고 생각합니다. 1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소시지가 무려 10가지랍니다. 소시지를 굽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이 또한 진표 씨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먼저 촉촉함을 위해 기름을 바르고요. 불 위에서 5, 6분 정도 구워준 후 뚜껑을 덮어 잔열과 연기로 은근하게 구워주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 소시지가 완성됩니다. 시식을 통한 냉정한 평가는 필수. 맛이 어떤가요? 고소한 마늘 맛이 되게 강렬하게 나고요. 식감도 오동통하고 뭔가 싫어할 수가 없는 소세지 맛인데요. 23년도에 퇴사를 하고 좀 우울감이 와서 이주살이 프로그램을 참여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정말 그냥 힐링이 필요해서 시골에서 힐링이 필요해서 참여를 했다가 여기 홍성에 따른 이제 대표의 강의를 듣고 뭔가 이런 지역에서는 지원 사업도 연계해서 뭔가 본인이 해볼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눈이 번떡이더라고요. 모험을 고민하던 진표 씨에게 홍성은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과 기회를 마련해 줬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들자 원도심에 비어있던 공간을 묵은 때 벗겨내고 공을 들인 끝에 지금의 매장을 탄생시켰죠. 매장을 열고 든든한 이웃도 생겼습니다. 형님, 잘 지냈습니까? 아, 요즘 어떠십니까? 요새 뭐 똑같지 이제. 저희 최근에 뭐 행사 같은 것도 새롭게 몇 개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네, 이웃 사촌이자 애정하는 형이고요. 가끔 이제 음식에 대한 이런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제가 이 소세지를 막 만들거나 새로운 소스를 만들었을 때도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형님, 형아 하면서 약간 얘기도 하고 의지를 많이 하는 든든한 형입니다. 홍성을 잘 몰랐을 때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별로 없었기도 했고, 책방이 꼭 책을 파는 공간이라기보다 여기서 뭐 이것저것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의 역할로서 책방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홍성에서는 책방을 시작하게 됐어요. 재범 씨 또한 전국 각지를 돌다 홍성의 매력을 느껴 정착하게 됐다는데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두 사람. 원도심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즐거운 작당 모의 중이랍니다. 함께 꿈꾼다면 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져 서로 통하는 법이죠. 원도심 골목에 일찌감치 자리 잡은 창업 선배도 진표 씨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했어요? 밥 먹었지? 밥 먹었어? 네, 그럼요. 아, 여기는 이제 원도심에 위치한 하플 젤라또 가게고요. 위치한 지도 되게 오래됐고, 얼마나 됐죠, 형님? 여기? 저희가 2021년부터 했으니까 올해로 한 5년 차 정도 된 것 같은데요. 5년 차. 원도심에서 워낙 손님도 많이 맞이하셨고 오래 계셨으니까 배울 점이 진짜 많고요. 매년 신메뉴도 빼고 있지 않아요? 시즌마다? 매월마다 신메뉴가 나오죠. 홍성에서 나는 제철 재료를 활용해 젤라또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한 번 맛보면 또 생각나는 건강하고 달콤한 맛이라네요. 맛있는데요? 홍성 이거 뭐 쌀도 씹히는 것 같은데? 그건 홍성 유기농 쌀 들어가요. 그럼 또 신메뉴 나와요? 다름에도? 다음 달 되면 이제 바질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또 이제 여름 되면 토마토나 복숭아나 뭐 블루베리나 이런 것도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지. 소세지도 그렇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들으면서 되게 영감도 많이 생각나고 넣기 나름이라서 진짜. 그치. 이달의 소세지 같은 거. 그쵸. 맞아. 두 사람에게 원도심 골목은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외진 골목이라도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는 청년분들이 온다면 또 이 홍성이라는 지역, 그리고 이 홍보통이라는 골목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찾아주시고
옛날의 모습처럼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더 젊고 새로운 홍성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데요. 그 구심점에 홍성 청년마을 김만희 대표가 있습니다. 정말 우연찮게 대표님 강의를 듣게 됐고요. 그때 듣고 반했죠. 반해서 홍성으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진표 씨가 고민할 때마다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며 활력 넘치는 홍성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저도 이제 서울 경기권에 살 때는 홍성은 모르고 다 횡성, 홍천 이런 데만 알았거든요. 근데 홍성이라는 지역을 와보니까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알려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사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는 현재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고맙게도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창업해서 정말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만의 길을 쌓아가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만희 대표 주도로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마을에 선정된 이후 많은 외지 청년들이 합류했는데요. 창업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청년들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답니다. 중기부에 이제 창업중심대학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유통하고 가공하고 스케일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 한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같이 열심히 진짜 준비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준비해서 올해 더 좋은 성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이렇게 저희 같은 창업자들이 하나씩 모여들고 이런 프로젝트도 계속 같이 하면서 언젠가는 좀 이렇게 단단한 청년 사업가들이 많이 모여드는 지역, 그리고 로컬에서 무언가를 하겠다 하면 저기부터 좀 가봐야겠다라는 그런 거리이자 지역을 만들어 보고 싶고,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올해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지 박사 진표 씨, 오늘도 쉼없이 달려갑니다. 모처럼 홍성읍을 벗어나 광천에 왔는데요. 광천의 명소 토굴새우젓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우젓 좀 보러 왔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홍성읍에서 소세지 넣어서 이제 소세지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이고, 예, 거기 반갑습니다. 안에다가 이제 새우젓 좀 넣어보려고. 이거 좋죠. 이렇게 새우젓 여러 가지 종류도 먹어보고 네. 뭐가 좋을지 좀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 그러세요. 찾아왔습니다. 새우젓은 토굴 안에 있으니까 네네. 가셔도 직접 보시고 한번 말씀. 토굴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는 비밀 창고라는데 청년 사장을 위해 흔쾌히 개방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되게 낮고 좋네요. 이게 옛날 저거라서 네. 이렇게 앞에 보강공사를 해서 좀 가면서 좀 높아지죠. 예. 그리고 요거는 65년 전 그대로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끼가 있잖아요. 요 이끼가 이게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네. 새우젓을 발효시켜서 이렇게, 이 새우젓이 자기 스스로만의 발효식품이기도 하고, 또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햄을 만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늘 지역과의 상생을 고민하고 있는 진표 씨. 문득 홍성의 대표 특산물인 새우젓을 소시지에 넣어보면 어떨까 아이디어가 번뜩였다는데요. 사장님의 추천은 가을 새우로 만든다는 추젓입니다. 오, 맛있어요. 새우 식감도 살아있고 감칠맛이 엄청 세네요. 네. 저 이거 소세지에다가 이 새우젓을 넣어보려고 그러는데 약간 염도가 많이 높지 않으면서 감칠맛이 센 새우젓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게 제일 적당할 거예요. 추젓이 제일 괜찮나요? 그렇죠.
오늘 광천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진표 씨 마음에도 쏙 드는 눈치죠? 소세지하고 이렇게 접합점을 네네.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제 아이디어였어요. 오, 대단해. 네. 뭔가 이게 돼지고기 새우젓을 왜 같이 넣을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 이제 네. 그렇게 도전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얻듯이 네. 지금 이게 새우젓이 하면은 소화가 잘 되니까 네네. 그거 서로가 상충되는 궁합이 점이 좋다가. 그렇지. 합쳐져서 아주 좋은 제품이 나올 것 같은데 야, 아주 성공하시길 기원할게요. 열심히 해야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서로 윈윈 하는 거야. 오케이. 나도 부자 되고 저도 사장님도 부자 부자 되고. 야. 그래 그럼 우리 둘이 부자만 될까? 하나 둘 셋. 부자만 돼. 사장님 응원에 힘입어 곧바로 새우젓 소시지에 도전한 진표 씨. 사실 전에도 시도해 본 적이 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 못했다는데요. 오늘은 식감을 살리기 위해 추젓을 갈지 않고 그대로 마늘 정도 송송 썰어 함께 넣었습니다. 새우젓 소시지, 이번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손님들이 좋아할까 싫어하실까 지금 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지금 소세지 홍보차 시식회 준비 중이고요. 작년에는 여기 옆에 공터에서 작은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이라고 제가 행사도 열었었거든요. 동네에서 크고 작게 계속 소세지 홍보차 여러 행사 열고 있습니다. 6개월 차 초보 사장님에게 제품을 알리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1인 시식회는 물론이고요. 지역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적극 참여하고 있답니다. 소세지 드시러 오세요. 소세지 드실래요? 안녕하세요. 이거 새우젓 소세지랑 청양 소세지예요. 엄청 맛있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엄청 맛있어요. 소시지 냄새에 금세 모여든 사람들. 진표 씨의 소시지 인기 만점인데요. 이게 다 홍성 거. 홍성 거. 다 홍성 거. 고기도 홍성 거. 부재료도 홍성 거. 저도 홍성 거. 맛은 어때요? 맛 너무 좋아요. 이게 마늘에 향도 있고 씹히는 식감도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부 구단의 날카로운 입맛도 단번에 사로잡았네요. 그런데 오늘의 신메뉴 새우젓 소시지는 과연 반응이 어떨까요? 신제품이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서 회식도 올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랑. 네, 맥주 안주에 최고인 것 같아요. 이 골목을 살리려고 지금 청량차나 그걸 하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앞으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네. 소시지의 진심인 청년 진표 씨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소세지를 잘 만들고 다양한 재료를 써서 맛있는 소세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소세지 제조업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꿈이 있고요. 제가 또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혼자만 막 잘나지는 게 아니라 저로 인해서 이 원도심 자체가 예전의 모습처럼 번화가 된다면 서로 밀고 끌어주고 다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중요한 꿈으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표 씨의 소시지는 오늘 더 맛있어지는 중입니다. 수많은 소음과 복잡함과 이런 거에서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연 속에서 있는 거는 글쎄 거기다가 책을 더한다면 뭐 금상첨화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하찮고 작은 시골의 집인데 뭔가 어떤 잊지 못하는 자기 삶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때로는 거기 보면 정말 새롭게 살 힘을 얻어갑니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 보면은 아주 멋진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나무가 많은 곳에 살다 보니 달력이 필요 없습니다. 햇살, 바람, 물소리에 새소리까지 매일매일이 축복인 이곳은 충북 괴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는 시골살이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주인 부부는 농사에는 취미가 없습니다. 대신 책을 팔죠. 여기 시골 구석까지 누가 책을 보러 오나 싶지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부부에겐 글을 읽고 쓰는 게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외롭거나 심심할 틈이 없죠.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이 책도 누가 주문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책인지 누가 주문한 책인지 이거 모르겠네요. 요거는 내가 우리 책방에 놓으려고 이거는 주문한 책인데 이거랑 그 책은 이것도 뭔가 아무튼 누가 카톡 했을 거예요. 한번 저거 봐야 돼. 확인해보고 여기 책이 많이 쌓여 있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정집이죠. 뭐 사실은 책이 있는 집이죠. 책이 사는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저희 거실입니다. 그래서 거실을 책장 놓고 이제 책방으로 꾸민 거죠. 오셔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가정식 백반이 아니라 가정식 책장, 가정식 서점인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네요. 집밥처럼 편하고 따뜻한 책방. 한번 발을 들이면 책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도 책에 빠진다는 마성의 공간입니다. 사실 10년쯤 되니까 전보다 손님도 줄고 살짝 시들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존재감 확실한 책방입니다. 책은 그냥 일종의 가족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내칠 수도 없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부가 맨날 아유 못 살아 이혼해야지 하면서 평생 해로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도대체 손님도 안 오고 책도 안 팔리고 사람들은 책도 읽지도 않는데 정말 도대체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에이 그만둬야지. 근데 이제 못 그만두고 계속 하고 있어. 그런 느낌이죠. 약간 저희가 처음에 도서관을 먼저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서점을 시작했었더라면 아무래도 이제 상업적인 거를 경제적인 거를 이제 중요시했겠죠. 근데 도서관을 해서 그 공공성에 대한 재미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도서관이 참 잘 돼서 아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도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꼈을 때가 아마 저희 생애 그 책이 없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부부는 괴산에 오기 전 도시에서 크고 작은 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책이 주는 즐거움을 넘어 글을 통해 꿈을 채우고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리고자 노력했죠. 도시에서 농촌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기는 제 놀이터입니다. 목공실입니다. 목공 기술은 도서관을 운영할 때 배웠답니다. 아이들이 오가는 공간인데 질 좋은 나무로 짠 책장을 만들어주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한번 배우고 나니 여기저기 요긴하게 쓰입니다. 사장은 타이틀만 사장이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뭐 집 안팎에 뭐 힘든 일 뭐 만들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만들죠. 그러니까 사장이라기보다는 노동자.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규격이 안 맞아요. 특히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공간에
한 1m면 1m짜리가 딱 필요한데 그 딱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기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커다란 책장부터 책과 어울리는 소품까지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죠. 가정식 책방의 매력을 더하는 귀한 솜씨입니다. 아내 창화 씨 역시 손재주가 보통이 아닙니다. 특히 헌책을 새 책으로 만드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죠. 버리는 헌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헌책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좋고 예쁜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우려서 같이 리사이클링으로 붙여서 활용하는 그런 부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은 책 표지하고 내부가 딱 이제 분리돼서 여기에다가 이제 한 권의 책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무리 낡은 책이라도 버릴 게 하나 없답니다. 그림 조각들을 모아서 새로운 이야기로 채우다 보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림책이 완성되는 거죠. 그림책은 아기들만 보는 책이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오해예요. 근데 사실 그림책의 정의는 0세부터 100세까지 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을 매개로 해서 정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책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면 나아가서 좀 더 어려운 책들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은 굉장히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택배 왔습니다. 아이고, 책 왔어요? 네. 네. 오늘 주문한 책들 왔나? 뭐 어디? 이것저것 왔네요. 네. 주문 도서인데 해외 책들이야 이게. 아, 팝업북 온 거네. 이거는 이거랑 가격도 만만치 않고 구하기도 어렵지만 그림책에 대한 욕심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팝업북을 보면 종이로 만들어진 책만이 줄 수 있는 그 감동과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그야말로 펼치고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고 하면서 그런 광고 있죠. 물고 뜯고 씹고 즐기고 하는 것처럼 한 권의 책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이제 즐기는 이 과정이, 저는 한 500페이지로 된 두꺼운 책 한 권을 읽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말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가치들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공간은 이렇게 보시기에는 뭐 그냥 책장 하나가 있다라는 공간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안에는 약간의 비밀의 공간이라고 저희 책방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보물 창고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들어오십시오. 평생을 모아온 보물은 역시 책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부의 삶의 흔적. 이곳에 들어서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제가 만든 이제 그림자 극장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책인가요? 아, 요거 책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런 이제 미드나잇 몬스터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에 그 괴물들의 실루엣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고요. 요거를 이제 빛을 비추고 전등을 비춰보면은 새로운 괴물들이 나타납니다. 요거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다양한 괴물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그죠?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네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지내셨어요? 아. 귀촌했던 그 감상과 이 책을 새로 읽은 소감, 그 다음에 좋았던 부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 저는 이 책 보면서.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내가 이제 시골에 오면서 사실 가지고자 했던 게 그런 욕구였던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성공 아니면 부 아니면 명성 막 이런 것들 위해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알맹이를 놓치고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도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월든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 그 월든을 가진다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5년째 꾸려가고 있는 책 모임입니다. 올해는 환경을 주제로 한 책들을 읽는다고 하네요. 혼자 읽을 때보다 여럿이 읽으니 확실히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귀농은 했지만 살면서 이렇게 제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뭔가 지식에 대한 그 배고픔, 항상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런 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생겨서 이렇게 책을 보고 또 같이 토론할 수 있고 생각을 맞출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책방은 문턱이 낮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양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네 사는 모든 이야기를 품어 안을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됐죠. 책방에 오시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지역의 정보도 드리고 어느 지역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이웃도 소개시켜드리고 이러면서 책방이 처음 괴산에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이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이렇게 오면서 서로 이제 마음도 열고 서로 이제 아주 좋은 인연들이 쌓아가는 거죠. 참 신기하죠. 인연이 깊어질수록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아졌습니다. 내가 사는 고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마음으로 괴산만의 이야기도 알리고 있죠. 지역에 와보니까 지역에 사실 사라져가는 인구도 소멸되지만 인구가 소멸되면서 지역의 이야기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라져가는 것들 중에 우리가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소중한 가치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더 다행인 건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겁니다. 저희 로컬 잡지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못 나왔는데 올해 3호째. 지금 지난번에 한번 편집 회의하고 이거 2번째 편집 회의하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랜만. 우리 이쪽으로 앉을까? 우리 자리 이쪽으로? 네. 지역에서 이거 만든다고 하니까 그때도 관심 많이 주셨지만 또 주제가 임꺽정이라고 하니까 더 그냥 뭔진 모르지만 그냥 반가워라 하시면서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진짜 괴산 잡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이미경 작가 그냥 거기 친하니까. 이번 잡지엔 괴산이 고향인 벽초 홍명희 선생의 소설 임꺽정에 관한 내용을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한 해설서로 쓰신 거죠. 백두산의 화학용 고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은총이랑 만나는 거죠. 그리고
원출산 영암에서 이지암을 만나고 근데 고민은 이제 그림 진짜 많다. 이야기가 순서대로 쫙 이어지면 좋은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저는 전혀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맞아. 핵심적인 네, 이름만 딱 남기 맞아요. 때문에. 글과 책을 잘 아는 분들이 모였으니 기대가 더 커집니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일들을 지역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로컬 잡지를 저희가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다 책 관련된 일과 문화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책문화 축제도 한번 열어보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책문화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부부는 지난 3월 제주 바닷가 앞에 작은 책방을 열기도 했죠. 1년 동안 보물 같은 책들을 소개하며 괴산의 책방과 읽는 즐거움에 대해 알릴 생각입니다. 앞으로 꼬박 1년은 제주 책방 때문에 많이 바빠질 듯합니다. 혹시나 이곳 책방이 문을 닫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말처럼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책방에 머물다 가는 분들 때문입니다. 이제 북스테이라고 스테이는 이제 머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서 하룻밤 머무는 이제 그런 곳이고요. 저희가 지금 북스테이 한 지는 벌써 한 12년, 13년 뭐 이렇게 됐습니다.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책에 파묻혀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 이날만 손꼽아 기다려온 그 귀한 걸음을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어쩌면 작은 책방이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유럽에서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그때 거기도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고 그다음에 출판 산업은 계속 낙후되고 그래서 뭔가 좀 타겟책이 없을까 뭐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책도 팔고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랑 이렇게 결합해서 하는데 이제 서점이 그냥 서점으로만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 서점이 뭔가 문화예술하고 같이 결합해서 뭔가 할 수도 있고 지역 사랑방 역할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숙박이랑 이런 사업하고 결합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결합이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머물러 보지 않은 이들은 모른다는 북스테이. 이분은 벌써 2번째랍니다. 책을 기존에 뭐 솔직히 엄청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작년부터는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이제 읽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집에 있거나 그쪽에 있으면 시끄럽고 좀 집중하기 힘드니까 좀 조용한 곳에서 쉴 겸 독서도 할 겸 찾아왔습니다. 책이 좋아서 1번, 궁금하니까 2번, 고요를 찾아 3번. 책방을 찾는 이유야 얼마든지 꼽을 수 있습니다. 이리 오셔서 차 한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가져간 책은 거의 다 읽긴 했는데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생각보다 진도가 좀 안 나가서. 안 나가요? 네. 책이라는 게 그렇죠. 확 나가는 게 있고 안 나가는 게 있고. 밤 되면 이제 주변이 다 조용하니까 조용히 이제 그냥 뭐 책 읽을 수도 있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에 이제 적응이 안 된 게 어둡고 그다음에 너무 조용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책 읽는 데는 굉장히 최적의 장소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시골이라는 게 정말 뭔가 새로운 게 없으면은 정말 여기는 고독한 생활을 즐기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공간과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괴산의 이 작은 책방에서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나비야, 우리 나비도 나오자. 우리 나비도 우리 와보자. 책방에 와서 고생 많았어요. 이리 와보자. 괴산에서 정말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네요. 검은 머리가 일단 흰 머리 되도록 살긴 살았네요. 팥뿌리가 됐어, 팥뿌리가. 몸 조심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아야죠. 그만 오더를 내리시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오더를 내릴 게 없어요. 이제 집 지을 땅도 없고 이제 농사 지을 뭐 밭도 이제 없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에서 잘 뒹굴뒹굴하면서 좀 편히 지내죠 뭐.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지켰습니다. 집밥 같은 가정식 책방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사실 책방의 미래는 사실 되게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언젠가 또 누군가는 자기 마음속에 잊지 못할 어떤 그 마음의 고향 같은 곳으로 우리 책방을 어느 날 또 찾아왔을 때 아직 이렇게 지키고 있네. 약간은 쓸쓸하기도 하지만 또 약간은 좀 낭만도 있는 책방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공간이 조금 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